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힘들었던 무명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지금 성공을 했지만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하죠. 배울 점도 많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혹은 지금 내 상황이 매우 힘들지만 저 사람처럼 언젠간 나도 빛을 볼 수 있겠구나. 스스로 위로를 하고 힘을 받곤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일 다 그렇게 성공을 하고 다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럼 세상이라는 게 조금 공평하게 돌아가게 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불공정과 공정이 함께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연예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간 나도, 반드시 나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아주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저는 꿈과 희망을 넘어서 아주 허무맹랑한 말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8, 90년대 면접장에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다죠. 이 회사를 위해 자네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럼 면접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주먹에는 열정, 한 주먹에는 최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과 최선을 이 회사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할 제 의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면접자들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그들에게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저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처음엔 그저 가벼운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둘 다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었었나 봐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잔잔하게 오래가는 그런 연애를 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남자도 그런 유형이었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5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는 연인이 되어버렸죠.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한다는 건 예전 이야기고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엔 결혼이라는 것을 단지 사랑을 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고 싶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보단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서로를 계산해보고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인지, 상황은 되는지 여건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닌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긴 하죠. 결혼 풍습이 많이 달라졌고 예전에 무슨 물 한 잔 떠놓고 서로 정을 통했다고 하는데 만일 요즘 세상에 물 한 잔 떠놓고 결혼하자 하면 그 떠놓은 물로 물사대게 맞는 그런 상황 벌어지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요. 남자와 오랜 시간 연애를 했지만 딱히 결혼 생각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적어서 미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 집에는 딸려도 너무 딸린 식구들이 많았었어요. 잘 컸고 나름 잘 나가는 그런 남자이긴 했는데 그 남자 하나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 삼을 거 없는 한 인간이긴 했는데 그런데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자의 자란 환경 그리고 지금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 또한 어려운 길이지만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100% 믿는 건 아니지만 해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챙겨야 하는 식구들도 너무 많고 갚아야 하는 빚도 너무 많고 이게 빚이라는 게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산 식구들에게 꼭 갚아줘야 한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한 가족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의 빚. 그래서 선뜻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았었고요. 결혼을 안 하면 뭐하러 만나고 있었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남녀가 꼭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딱히 헤어져야 할 이벤트를 못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유가 있어야 헤어지지.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살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암튼 어쩌면 아주 심심하면서 소금기 쫙 뺀 그런 연애를 하는 우리였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달고 짜고 매운 양념들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연락처를 어찌 알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딱 얼굴을 마주하니 아, 여동생이 오빠의 핸드폰을 뒤졌겠구나 싶더라고요.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남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동생이 말을 했고 그리고 전화를 바꿔 주었는데 그 다음은 바로 남자의 어머니였었죠. 그녀들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게 긴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차분한 목소리였고 상냥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땐 순한 사람들 같았고 그리고 정말 제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만남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예의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순한 인상에 예의 있는 말투 그리고 겸손한 행동거지. 좋은 인상을 제게 심어주었고 저 또한 최대한 예의 있게 그녀들을 맞이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웠었습니다. 그녀들이 저를 만나서 부탁을 하고자 했던 건 바로 남자에게 저보고 프로포즈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남자가 숫기가 없어서 제게 프로포즈를 못하겠습니까? 5년 동안 만난 사람인데 남자를 좀 자신의 집에서 해방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집안 사람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니 여자친구인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남자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자신들에게서 벗어나게끔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빚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빚은 갚고도 남았다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아름답죠.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오빠의 인생을 생각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부탁의 말을 한다고 하는 여동생,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라는 말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요. 계기가 없었는데 그녀들을 만나고 나서 계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해방시켜 달라. 이제는 마음의 빚을 내려놔도 된다. 남자도 남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을 하던 그녀들은 결혼하고 딱 3년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딱 3년만 결혼해서 자신들을 돌봐주면 그럼 그때는 남자와 저의 인생을 살게끔 해주겠답니다. 지금 남자가 혼자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 보인다고 남자가 저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으니 옆에서 저란 사람이 남자에게 힘이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딱 3년만 남자 곁에서 그 시간을 보내주면 그럼 자립을 할 수 있으니 그리 해달라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말이죠. 결혼해서 남자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아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남자 집에는 누가 있느냐? 할머님 살아계십니다. 요즘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 거의 없는데 그 극소수의 확률의 남자의 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부모님 사십니다. 남자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여동생이 삽니다. 아우, 더하게 하기도 싫으네요. 저렇게 식구가 많은데 들어와 살아달라는 거예요. 딱 3년만요. 그럼 그 3년 후에 저희를 놓아주겠다고요. 아니, 자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요. 여동생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랑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 오빠 평생 가족들 뒤치다꺼리나 하며 죽을 것 같으니 얼른 채가 달랍니다. 지금 로컬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뒤쯤이면 종합병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그때까지만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돌봐주면 그 후에는 자기들은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아이고 아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3년을 같이 살고 돌봐주면 니들 인생 살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빠 더 나이 들면 여자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우선 저를 잡아두곤 싶은데 그 시기가 자기 밥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만 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인 건 아가씨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가족밖에 몰라요. 그래서 분명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청혼을 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치르나,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하나 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아가씨가 먼저 우리 아들에게 결혼하자 말을 해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니네 집 들어가 살자. 여동생 말 들어보니 딱 3년만 뒷바라지 해주면 알아서 살 것 같더라. 나는 너의 미래를 믿으니까, 네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다른 여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3년만 희생을 하겠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좀 해줘요. 그럼 우리 아들 절대로 거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딱 3년이에요. 딱 3년만 들어와 살면서 우리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도와준다 해도 싫다 거절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많이 좋아해요. 제발 우리 아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아가씨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써줘요. 이거 부탁하고자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탁의 말이긴 했습니다. 제게 명령을 한 건 아니고 읍솔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탁을 하고 읍솔한다 해도 그래도 저건 허무맹랑한 말일 뿐 아닌가요? 그러면서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자들이 내조를 잘했더라. 결국엔 대배우가 된 사람들 보면 아내들의 희생이 있었고 아내들의 결단이 있었더라. 아가씨도 얼굴을 보니 딱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남자 하나 보고서 할머니, 부모님, 여동생 있는 집에 들어가 헌신할 만큼 남자한테 미쳐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잘 되겠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제 인생을 걸기엔 딸려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부탁의 말로 읍소하는 듯이 말을 하긴 하지만 참 염치 없어 보이네요. 다른 여자를 찾아보시면 어떠실지. 저도 요즘 여자라 요즘 여자들이 하지 않는 건 저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헤어졌죠. 그녀들을 만나서 그녀들이 제기한 이야기를 하니 뭐 별로 말이 없더라고요. 잡지도 않고 잡는다 해서 잡힐 사람도 아니지만 아마 그 남자는 평생 그의 가족들에 엮여 살 사람입니다. 3년만? 3년만 합가해서 살면 놓아주겠다고? 그동안 남자 옆에서 힘이 되어달라고? 나랑 뭔 사이인데 그날 얼굴 처음 본 사람들이면서 나보고 희생을 해달라고? 공짜로 3년간 남자 대신 공짜 효도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더 소름 돋긴 하네요. 차라리 소리를 질러대는 게 맞지, 조곤조곤 조용한 소리로 저렇게 염치 없는 소리 하니까 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착각을 불러오더라고요. 헤어졌지만, 그리고 5년이란 연애 끝이 났지만 아쉬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딸내 식구 많은 것도 흠이 되는 세상인데 합가라? 그것도 할머니까지? 아휴, 놀라운 발상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걸 부탁의 말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그걸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니, 이게 더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